1990년대 경남 마산과 창원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폭력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의 이름은 송죽회. 이 송죽회가 원래는 1913년경 평양에서 조직됐던 여성 독립운동단체예요. 그런데 1990년대 마산 창원에서 송죽회라는 이름으로 폭력 조직 활동을 하고 다닌 거예요. 강호동 한창 젊었을 때의 모습처럼 생긴, 강호동이 아닌 비슷하게 생긴 막 덩치 크고 울그락불그락한 형님들이 다 모여있는 겁니다. 1996년 2월 한 술집 룸에서 이 송죽회 회원들의 모임이 열렸습니다. 폭력 조직 대빵과 간부들이 모여서 여자 끼고 술을 마시는 자리였는데, 그 같은 시각 같은 술집에 38살의 이씨라는 남자 또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송죽회 조폭들은 기분 좋아 술을 마신다 하면 이 이씨는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술을 마시는 상태였어요. 왜냐? 이 이씨도 폭력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송죽회 조직이 아닌 마산의 다른 폭력 조직의 간부급 일원이었는데, 해당 폭력 조직의 대빵이 문제가 생기면서 이 조직이 자연스럽게 해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씨가 갈 곳을 잃은 겁니다. 나는 그나마 우리 조직 하나 믿고 살았는데 우리 조직이 없어졌어. 막 짜증이 나니까 이리저리 사람만 보이면 다 패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 당시 폭력 혐의로 수배까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우야봉? 의리? 다 꺼지라 그래. 이번에 쇠고랑 차면 못 잡아도 몇 년은 썩을 텐데. 아니, 깨진 우리 조직 형님들이야 어쩔 수 없다 쳐도 이 바닥 이렇게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거야? 아이씨, 삐삐삐삐. 그렇게 술을 마시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이 이씨가 완전 꽐라가 된 상태로 화장실을 간 겁니다. 볼일 보고 자기 룸 방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우연히 다른 방에서 송죽회 폭력 조직원이 모여서 술을 한잔 하고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 조직은 다 깨져서 난리가 났는데 나 지금 수배 내려지고 힘든데 지들끼리 아주 살판이 났네. 그래서 그 꽐라 그 상태로 송죽회 술자리 하는 그 자리를 문 벌컥 열고 들어간 겁니다. 조폭 간부들의 대빵까지 다 있는데, 마산 바닥 형님들 여기 다 계셨네. 갑자기 이씨가 문을 벌컥 열고 쳐들어오니까 간부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너 이 새끼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알고 깝치는 거야? 너 죽고 싶어? 어디서 건방을 떨고 앉았어? 그랬더니 이미 꽐라가 돼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이씨. 건방? 형님들이 나한테 고기 한 근을 먹여주기랬어. 옷 한번 사입으라고 용돈 한번 찔러주기랬어. 우리 조직 흩어지고 나서 아는 척이라도 했어? 니들이 선배야? 내가 내일 모레 교도소 갈 판인데 그것도 모르고 술이나 처마시고 있는 니들이 선배냐고. 니들이 선배라고 도와준 게 뭐가 있어 이 새끼들아. 한낱 싸움꾼 새끼들 주제. 술 취해서 막말을 막 늘어놓고 테이블에 있는 술잔 던져버리고 난동을 부린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송죽회의 핵심 조직원인 행동대장 37살 염광철이 있었습니다. 염광철은 따로 자기 수하에 조직원 수명을 거느리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이 염광철이 딱 봤을 때 이 이씨가 너무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저 버릇없는 새끼.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옆에가 실제 염광철이에요. 이 염광철이 실제로 이씨가 선배에게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고쳐주겠다면서 2월 18일 자기 수하 조직원들 8명 정도를 부릅니다. 그리곤 허리 위는 찌르지 말고 앉은 뱅이로 만들어버려. 실제로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런 명령에 밑에 수하들 바로 이 이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씨의 가까운 측근을 찾아다니면서 이씨의 행방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이틀 만에 이씨가 있는 곳을 찾아내게 됩니다. 당시에 이씨가 집으로 들어가던 길이었는데 사람의 촉이 있잖아요. 뭔가 이상함을 느낀 거예요. 집 쪽으로 올라가는데 뒤가 싸해. 누군가 쫓아오고 있는 것 같아. 그 순간 그 좁은 건물 안에서 염광철의 수하들 8명과 이씨의 추격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따돌리겠어요.
이 씨가 건물 계단 쪽으로 피한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 8명의 조직원들에게 정말 심하게 맞기 시작했는데 영광철이 지시했잖아요. 허리 밑으로만 찔러서 안진뱅이로 만들어버려. 이 조직원들은 각각 도끼와 회칼을 집어들었고 명령대로 이 씨의 다리 부분을 도끼로 찢고 칼로 찌르고 장애를 만든 정도가 아닌 20여 차례나 넘게 찌른 겁니다. 난도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씨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이요, 영화도 아니고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버릇없이 구는 거 고쳐주겠다며 허리 밑으로만 찔러 안진뱅이로 만들어 라고 지시 내렸다는 것도 무섭고 그걸 실행에 옮긴 부하 직원들의 끝내 사망케 만든 것까지 준비하면서 무섭더라고요. 이 사건 후 얼마 안 가서 7명은 바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딱 2명, 지시 내렸던 염강철 그리고 조직원인 최갑조 2명이 안 잡힌 거예요. 아래가 최갑조, 위에가 염강철입니다. 경찰은 이 2명을 잡기 위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시각 도주한 염강철과 최갑조는 한 남자를 찾아갑니다. 그 남자는 평소에 알고 지냈던 창원 시내 단란주점 주인 허씨. 허씨, 당신이 살인에 직접 가담하진 않고 지시만 내렸다고. 당신이 이 씨를 칼로 찌르라고 했다고. 그렇게 내가 지금 잡혀있는 내 수와 행동대원한테 진술하라고 시켜놨어. 그래서 잡힌다 한들 옥살이를 많이 하진 않을 거야. 내 대신 당신이 잡혀 들어갔다 나오면 내가 뒤는 잘 봐줄게. 그러니까 나 대신 네가 들어가. 회유를 한 겁니다. 당시 허씨는 그냥 단란주점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폭이 와가지고 무서운 눈빛으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데 누가 대신 감옥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이 허씨 어쩔 수 없이 반 협박으로 염강철 대신 잡힙니다. 그런데 잡힌다 한들 옥살이 많이 하지 않을 거라고? 첫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나온 거예요. 평생 감옥에서 썩게 생겼는데 뭘 많이 안 해, 안 하기를. 무기징역이 딱 떨어지니 이 허씨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무서웠겠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나도 피해자인데. 와, 그런데 2번째 이어진 재판에서 20년이 또 나왔네. 이거 형량들이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씨 심경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런 사실을 경찰에 털어놓게 됩니다. 나도 협박받아서 어쩔 수 없이 거짓 자백을 했던 거라고. 죄를 제가 뒤집어 썼다고. 범인은 염강철이 맞다고. 무려 3년 반 만에 이 사실을 밝힌 거예요. 3년을 엉뚱한 허씨가 감옥살이 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 늦게라도 이 염강철 잡아 넣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더 기가 살아 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수배를 때리고 얼마 안 가 잡았습니다. 염강철과 최갑조가 같이 도망 다니고 있었어요. 둘 다 잡았습니다. 제가 이 사건이 실화가 아닌 너무 영화 같은 거예요. 영화 속에 나올 법한. 다른 조직원이었지만 어찌됐든 같은 폭력 조직 후배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허리 밑으로만 찔러 안진뱅이로 만들어. 그런데 그 수하들이 20여 차례나 넘게 찔러 죽여버렸고 그러면서 염강철 도망 다니게 되는데 바로 다른 사람 찾아가서 내 대신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허위 자백하고 깜빵에서 무기징역 그리고 20년을 선고받고 3년 썩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일을 자백. 그래서 3년 반 만에 염강철이 다시 잡힌. 60년대나 70년대 폭력 조직은 주로 나이트클럽의 종업원이나 영업부장 같은 일을 하면서 돈을 갈취하는 그런 해결사 정도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제가 발전되는 80년대 와서는 이 폭력 조직이 건설업에 관여하게 되고 채권, 채무에도 손을 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0년대가 되면서 합법적인 기업을 운영하거나 대형 나이트클럽 같은 곳에 지분을 갖는 기업화 경영으로 변합니다. 90년대의 조폭 운영이 기업화 경영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2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조폭의 발은요, 상상도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조폭 하면 뭔가 싸움만 하고 다니는, 형님 하면서 싸움질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이 조직 폭력의 손이 거의 대부분에 뻗쳐 있다고. 뭐 옆에 기사로도 좀 나왔었고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같기도 해요. 옛날에도 지금도 초중고 청소년들에게 이 폭력 조직원들이 우상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직원들을 막 따라다니고 팬레터까지 보내는 애들이 있대요. 영화나 TV 혹은 소설을 보게 되면 폭력 조직 하면 뭔가 검은 정장 깔끔하게 딱 입고, 그리고 그들의 서열이 너무 확실하죠. 후배가 선배한테 되게 깍듯하게 잘하고 다 내 마음대로 다 나한테 맞춰주고 내가 명령 내리면 다 알아서 하고 사람들이 나만 보면 쫄아. 어린 아이들이 봤을 땐 뭐가 있어 보이거든. 꼭 고등학교, 중학교 때 짱, 일진 그들의 학교 생활을 보면 그게 작은 조직폭력단이나 마찬가지 같아요. 내 위주로 돌아가고 내가 해달라는 대로 애들이 다 해주고 애들이 나만 보면 쫄고,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도 이런 생활을 누리고 싶어. 멋있어. 막연한 동경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공부하라는 부모님의 말에 실증을 느끼고, 폭력배들하고 어울려서 놀다 보면 재밌거든. 그 나이 때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할 때 그 재미, 담배, 여자, 폭력 등등, 그 나이 때 하면 안 되는 것을 했을 때의 그 간지, 뭐 이런 거를 좀 느끼는 거죠. 그렇게 청소년기를 보내다 학교 졸업을 딱 하고 나면 되게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는 조폭단에 연루돼 삐끼나 술집 종업원으로 전락하게 되거나 그런 쪽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가운데서 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교도소에 한두 번 갔다 오게 되고 자꾸만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인생이 진짜 구렁텅이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거죠. 청소년기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과정은 결과적으로 학교 폭력이 증가되는 원인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장래에 이 학교라는 곳이 폭력 조직을 결성하거나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핵심 간부를 양성하는, 즉 장래의 예비 폭력배들을 양성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학교라는 곳이 극심한 경쟁 구조 속에서 낙오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겠지만은, 이것을 막을 방법 강구해야 될 것 같고, 이를 구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90년대 일어난 무서운 조직폭력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